이제 그래프하고 트리하고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있고 그리고 이제 B가 있으면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 안 되죠. C가 있어서 이렇게는 트리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는 그래프라고는 부르지만 트리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구조는 그래프의 이제 일부 파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리는 그래프가 될 수 있지만 그래프는 추리가 될 수 없는 그래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래프도 노드하고 엣지로 연결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보게 되면은 트리는 같은 의미죠. 근데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반면에 그래프는 뭐 이렇게 트리랑 비슷한 모양이 있지만 헤드도 없고 사이클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걸 표현을 하냐면 어떤 객체들 혹은 어떤 상황, 실제 상황을 벌텍스, 요 점들이죠. 노드를 지금 벌텍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벌텍스와 그리고 엣지 릴레이션, 엣지, 이게 왜 두 번 들어가 있지? 엣지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선이 엣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총합은 뭐냐면 이제 a set of vertices, 점들의 집합과 그리고 a set of edges, 엣지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두 개의 벌텍스가 연결이 돼 있다면 지금 요 A라는 점하고 여기 B라는 점은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드잭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인접이죠. 인접해 있는 거예요. 인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엣지는 뭐냐면 두 점 사이에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인접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C는 B하고 인접해 있지 않죠.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심플하게 그 어떤 친구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friends relationship을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그래프가 있는 거죠. 톰하고 제이는 친구고, 톰하고 앨리스는 친구고, 앨리스와 길은 뭐 친구고, 뭐 이런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컴퓨터로 표현하는지를 나타내기 전에, 이제 일단은 그래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 방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과 웨이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지금 보게 되면, 친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톰하고 제인이 9라고 하면 얘네들은 정말 친한 거고 B하고 JS는 1이라고 하면 친구긴 친구인데 좀 아는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도를 표현하는 웨이트가 이제 엣지 위에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톰은 D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길은 톰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뭐 대충 펜 정도 되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디렉티드 그래프 혹은 다이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된 웨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성도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웨이트와 방향성이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금 최소한 4개의 종류의 서로 다른 그래프의 형태를 지금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메모리상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메모리에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n by n 매트릭스죠. 즉 배열, n by n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 n은 그냥 벌텍스의 전체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텍스가 만약에 아까처럼 뭐 하나, 둘, 셋, 넷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5개의 벌텍스가 있고 그러면 5×5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5×5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뚫고 여기 이제 행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열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에 이제 i와 i행 그리고 이미에 j행이 있다고 쳤을 때 i하고 j에 1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는 1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는 이 사이의 관계가 엣지가 있다. 즉 여기가 i고 여기가 j면 얘네 사이에 이렇게 줄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만약에 i하고 j 사이가 0이라고 한다면 얘네 사이에는 어떤 의미가 없다. 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k라고 하면 k하고 j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는 엣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없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얘기한 거고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행이 i고 그리고 j가 열인데 혹은 행이 여기가 열이 i고 여기가 j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i가 j로 가는 방향성은 있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J에서 I로 오는 방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 I 행과 열을 보고 거기에 벌텍스 I부터 J까지 엣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방향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n by n 매트릭스에서 무방향일 경우에는 요게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과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대칭적으로 모두 다 같은 값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다이렉트 그래프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웨이티드 그래프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여기에 그 무게에 웨이트가 들어가겠죠. 즉 i와 j 앞에 3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1 대신 이렇게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양방향이면 여기에 3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양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이쪽은 3인데 이쪽은 이제 관계가 없어서 0이 돼. j에서 i로 가는 엣지는 없어서 0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드잭센트 매트릭스의 변이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행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 예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행열로 표현하는 것만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시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이제 톰, 제인, 앨리스, 길, 제시, JS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undirected 그래프라고 해서 무방향성 그래프일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쪽은 이제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엣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셀프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 0이 들어가고 지금 이쪽 가지고가 완전히 대칭적으로 값이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대칭적인 값이 쭉 들어가면 무방향성을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엣지 표현은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있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대칭적인데 지금 1하고 2 사이에 9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형의 2 사이에도 9가 있고 그 1에서 2 사이에도 9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는 것도 9고 2에서 1로 가는 것도 9라고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대칭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웨이티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0, 이제 관계가 없는 곳에 0을 넣었지만 이렇게 무한대에 어떤 가장 큰 수를 넣어서 관계가 없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표현을 하기 나름인 부분이 이 빈 곳을 뭘로 채울 거냐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무방향성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이제 그 엣지들의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디렉티드 그래프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방향성이 있으니까 서로 내용이 좀 달라지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6이 있는 건데 1에서 6으로 가는 거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1에서 6으로 가는 곳은 1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6에서 1로 가는 거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체크해보면 6에서 1로 가는 거는 방향성이 없어서 0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각형이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다 0이지만 이 두 가지가
방향성과 아닌 게 방향성 없는 그래프와는 다르게 두 개가 비대칭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웨이티드까지 들어가게 되면 웨이티드 값을 넣는 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제 방향성 없는 그래프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nother example of directed graph가 되어 있고 이제 그냥 한번 이제 방향성을 표시하는데 그렇지만 이 알파벳의 각각을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Q에서 X로 가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Q에서 열에서 그러니까 행이죠. Q라는 행에서 X로 가는 쪽에 1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X에서 Q로 가는 건 없죠. 그러면 X에서 Q로 가는 것, OPQ, Q로 가는 쪽은 0으로 되어 있음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해서 이제 저희가 행열로 어떻게 그래프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리스트로 표현을 한 거죠.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는 뭐냐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터, C에서 보통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 장소를 가리키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즉, 수를 저장한 곳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값이 있는 이럴 때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젝스트 리스트는 n개의 버텍스가 있을 때 n개의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개의 링크드 리스트가 사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만약에 뭐 A, B, C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A,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A, B, C마다 각각의 노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드들 각각은 어떤 걸 저장을 하냐면 여기서 I, 즉 I로부터 연결되는 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A는 B하고 C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A에는 여기는 이제 처음 뭐 A라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B가 저장돼 있고 여기는 뭐 C가 저장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A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B에는 다시 A가 저장될 거고 C에는 C가 저장돼 있, A랑 연결돼 있으면 A는 저장되어 있고 B는 저장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웨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웨이트는 노드에 저장하는 값을 세 개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웨이트에 대한 정보가, 여기는 이제 벌텍스에 대한 정보, 여기 웨이트에 대한 정보 있고, 요게 링크드 리스트에서 세 군데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앞에서 나온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링크드 리스트 배열로 돼 있네요. n개의 배열로 되어 여기 이제 앞에 헤더는 n개의 배열로 있고 각각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이제 화살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입장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게 2, 3, 4, 6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이제 1을 표현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을 표현하는 셀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2, 3, 4, 6이라는 노드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2에서는 연결되는 게 1, 3이니까 1, 3, 3에서는 1, 5, 2, 5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리고 웨이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웨이트 하는 셀을 그냥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번은 9, 3번은 어디 있을까요? 3번은 7, 그 다음에 5, 6의 웨이트가 추가적으로 앞에서 났던 그래프에서 이제 더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앞에 이렇게 매트릭이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이게 연결성이 굉장히 많은 거면 사실 이렇게 M by M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수를 잘 저장하는 것이 낫고 그런데 하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모든 엣지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엣지들이 없이 겨우겨우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M/N 매트릭스보다는 인접 리스트를 표현하는 게 훨씬 적은 메모리로 이제 그 스파르스하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즉 엣지가 별로 없는 그런 정보들을 무난하게 잘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즉 어레이의 M/N 매트릭스의 어레이의 개념과, 그리고 이제 이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링크드 인접 리스트라는 게 좋긴 한데, 보게 되면 이제 연결 리스트를 저장하는 거는 또 이제 프로그램이 이 어레이 쪽 처리보다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뭔지를 한번 보게 되면, adject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레이를 사용하는 거죠. M/N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그냥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엔게이 커넥션에 어레이를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랑 닮았지만 어레이를 사용한 점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톰, 제인, 앨리스, 길, 뭐 제시, JS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1이 있고, 1에서는 이제 나랑 저장되어 있는 배열의 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개의 배열을 저장을 하고, 그 4개의 배열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연결된 데가 다시 또 다른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 돼서 여기에 첫 번째 노드랑 연결된 2, 3, 4, 6을 저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처리하자면, 이게 첫 번째 배열, 이게 두 번째 배열, 이게 세 번째 배열, 이게 네 번째 배열, 이게 다섯 번째 배열, 이게 여섯 번째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걸 왜 일일이 배열을 다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가장 큰 배열, 크다는 거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짝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열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훨씬 더 잘 절약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저장을 그냥 노드의 개수를 저장을 했는데, 노드의 개수를 저장하지 말고 이 배열에 끝나는 부분을 저장을 하자. 개수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잘 잘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배열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저장되는 게 노드의 개수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는 노드의 모든 개수의 축적을 우리가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큰 배열이 있고 이렇게 이제 셀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일단 1에서는 4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2, 3, 4, 6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1에서 해당되는 거고, 2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 6을 저장을 하면 얘는 5하고 6이 2에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하고 3을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 1, 3을 저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6으로 끝나고 여기가 4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3에서는 그 3개의 칸을 차지한다. 그래서 더 확장해서 1, 2, 5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에서 1, 6을 해서 뭐 다시 이제 여기 1, 6 저장하고, 여기까지 위치가 11이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수를 저장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배열로 관리를 좀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adjacent array에서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 있고, 이제 더욱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각 인접 배열을 이제 좀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그래도 앞에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검색 속도를 이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찾겠다라고. 즉, 첫 번째 노드 톰이 예를 들어서 길하고 연결되냐를 묻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찾아가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해시 테이블로 만들면, 그러면은 6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쪽에 가서 여기를 해시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 키 번호를 딱 던져서 6이 있구나 없구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체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그래프에서 모든 벌틱스를 이제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우리가 유명한 방식이 브레드스 퍼스트 서치랑 뎁스 퍼스트 서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트리 구조에서도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모든 그래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브레드 퍼스트 서치랑 뎁스 퍼스트 서치를 볼 건데, 방식은 보게 되면 지금 브레드 퍼스트 서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뭐 이제 놓여져 있다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연결이 뭐 대충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제 요게 뭐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면 요게 임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임의 시작점 S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노라고 난 방문 지금 하지 않았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냥 동그라미 놓을게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을 yes, 난 방문했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yes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in Q에다가 넣으래요. Q에다가 지금 S를 넣으래요. S를 이렇게 넣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Q가 공집합이 안 될 때까지 계속 돌리라는 거예요. S랑 연결된 모든 것에 대한 처리가 될 때까지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DQ에서 S를 빼내서, 이걸 빼내서 그걸 U에다 넣으래요. U라는 이제 점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U인데, U가 뜻하는 건 지금은 S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S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U의 LU래요. LU에 속하는 모든 벌텍스 점. U라는 것은 지금 벌텍스 U에 인접한 모든 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가 A라고 하면 지금 BC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얘랑 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방문이 아직 방문이 안 됐어요. 얘네들 방문 안 됐죠. 방문 안 됐으면 방문한 거를 예수로 놓고 얘네들을 다시 인큐를 하래요. 그래서 여기 S로 했던 게 이제 원래는 A였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BC가, 차근차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포문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네, yes를 하고 inq를 넣고, 다시 이제 dq를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줘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될 때까지 while Q가 공집합이 될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를 해서 이제 얘네들을 방문해서 넣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아직 Q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B가 되고, B에서 봤더니 C는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C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는 됐고, C로 갔더니 C에서는 뭐 여기가 E하고 F라고 한다면 E는 아직 방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C는 이제 꺼내서 봤는데 이 C랑 연결된 E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또 다시 E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E에 연결된 F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점들이 순화할 때까지 이제 브레드스 퍼스트 설치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노드가 있으면 노드랑 연결된 거, 트리 모양으로 따지게 되면 노드랑 연결된 것부터 우리가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 이 Q를 통해서 그 다음들을 보게 되는 형태가 이제 BFS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DFS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Depth First Searc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뭐 아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넷 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모든 건 이제 여기서 초기화를 이제 한 상황이고, 그리고 각각의 벌텍스에 대해서 이제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ADFS를 하래요. 여기 이제 ADFS가 있고, 여기 이제 S가 있는데, 이제 S부터 이제 이미 S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S로 한 다음에는 인접한 걸 빼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 S인데 여기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뭐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면 여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또 DFS를 하고 또 들어가서 DFS를 하다가 이제 다 했으면 다시 나오는 형태가 돼서
나오다가 다시 인접한 게 있어야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모든 노드, 가이웃된 노드들을 검사하면서 들어가는 건 BFS이고 내 쪽에서 이미 점들을 찾아 들어갔다가 다 하지 못했을 때 다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덱스 퍼스트 서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ADFS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예제에서 TFS를 보게 되면 일단 BFS 똑같은 추이에서 비교를 하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 인큐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들어갈 때 얘네들이 다 인큐로 들어가서 하나씩 꺼내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지고 나서 얘랑 연관된 게 또 이 뒤에 인큐 X 뒤에 들어가는 거죠. X 뒤에 Q하고 T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입장에서 다시 이 Q가 이제 꺼내질 때 Q가 꺼내지면서 다시 R하고 S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또 트리의 입장에서는 노드의 최상위부터 바텀까지가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DFS는 1위 노드부터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V가 있고 얘 중에서 이웃을 하나 꺼내서 다시 DFS를 수행하고 그러면 얘 중에서 다시 하나를 꺼내서 이제 또 DFS를 수행하고 그리고 얘 중에도 또 노드가 있으면 또 DFS를 수행하고 근데 DFS를 할 게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머지 자식이 있으면 다시 자기 인접하지 않은 파트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이제 돌아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다시 돌아가서 6, 다시 돌아가서 7, 8 이렇게 되는 형태의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미 노드를 봤을 때 BFS는 Q에 이거에 인접한 모든 노드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Q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탐색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 2, 3, 4 해서 이는 이제 모든 노드들이 자기 인접한 노드들이 처음에 시작됐고 얘네들이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는 이제 제외가 됐고 얘를 봤더니 아직 연결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데 연결된 부분에 이제 방문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자기랑 연결된 부분은 다 이제 지금 찾아졌고 그러면 이제 다시 사로 갔는데 사에서 봤더니 다시 아직 연결 안 됐던 파트가 있고 그래서 6, 7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 7은 지금 4하고 6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됐고 6을 봤더니 6은 아직 남아있는 그 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6이 파해서 결국 이 순서대로 1, 2 이렇게 5, 그 다음에 6, 8,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BFS의 작업이 찾아 들어가는 그런 스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TFS는 계속 따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1에서 이메일 노드 이제 2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을 찾고 2를 찾았는데 2에서 연결된 노드 중에서 또 하나의 이메일 노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하고 3으로 연결이 됐고 이 부분의 4에서 또 연결이 아직까지 검색이 안 된 또 다른 노드를 이메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3, 4로 이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 봤더니 사회도 아직 연결이 아직 안 된 게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하고 4로 갔다가 다시 5로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1, 2, 3, 4, 5까지 갔는데 5를 봤더니 5에는 지금 2, 4, 3 모두 다 자신이 연결된 게 모두 다 이제 끝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5에서 4로 돌아가서 4에서 3으로 돌아가서 2로 돌아왔는데 2에 들어갔을 때 아직 연결을 안 된 다른 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에서 다시 6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6에 봤더니 아직 연결 안 된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위로 7로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7로 갔는데 더 이상 연결된 게 없어요. 이건 7에서 다시 6으로 돌아오고
요 돌아온 간 곳에서 남아있는 나머지 노드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팔로우 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커시브한 호출에서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BFS랑 DFS의 기본 알고리즘임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이제 뭐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하는데, 최소 신장 트리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임의로 있는 거예요. 그래프하고 트리는 다르다고 했죠. 트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뭐, 넷, 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는 이제 연결돼 있고 여기는 연결이 안 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래프이긴 한데 트리는 아니죠.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커넥티드 그래프인데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돼 여하간에 트리라고 하는 거는 노드는 그래프의 노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으면 5개는 그대로 있는데 사이클이 없는 거예요. 즉 이거 자체가 그냥 트리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사이클이 없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니멈 스피닝 트리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엣지에다가 웨이트를 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 5, 7, 10, 8, 뭐 여기는 대충 3이라고 하면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1, 5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단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더 짧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1,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10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되는 이런 식의 경우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방향성이 없는 연결된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모든 벌텍스 사이에 패스가 존재하는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렇게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는데 적절하지 않죠. 추리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추리는 사이클이 없는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추리인데 엔게이의 벌텍스를 가지고 있고, 이건 항상 n-1 엣지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 이제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엣지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사이클이 없으냐면 항상 n-1 엣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스패닝 트리, 우리의 스패닝 트리를 구하려고 하면 그래프 주위에 있는 모든 점과 그리고 그래프의 일부 엣지를 가지고 구성되는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엣지가 추가되는 건 아니고 이 뒤에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보게 되면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엣지의 웨이트에 가장 미니멈 될 수 있도록 이제 엣지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제 순회를 하는데 트리의 엣지를 순회를 하는데 순회를 하면서 가장 최소한의 엣지들을 추가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S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서 임의의 점 R을 이제 마킹을 이제 방문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점이 아까처럼 5개가 있었다고 하면 그중 임의의 점을 이제 빼서 임의의 점 A라는 점을 빼서 S가 원래 공집합이었는데 S에다가 A라는 점을 넣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와서 while V가 S가 V가 아닌 동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V가 뭐냐면 V는 그냥 원래 처음에 주어진 기본 볼텍스 셋이죠. 기본 셋이에요. 기본 정점 셋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정점 셋에서 이제 엣지 그런 그래프에서 엣지를 찾는데 엣지가 뭐냐면 엣지 사이에 가장 최소한의 값을 가진 걸로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를
v-s에 찾는다라고 되면 여기 a, b, c, d이라고 했을 때 s라는 건 지금 현재 a고 v-s라는 거는 v가 전체 셋이니까 a, b, c,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빼가면서 얘를 이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 알고리즘이라는 건 하나씩 가장 최소값으로 연결되는 엣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타임 컴플렉서티가 거의 이제 설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예제를 보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예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모든 걸 무한대에 접어놓 놓고 이메일 시작점을 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 됐어요. 그게 스타팅 포인트로 이제 잡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8하고 9하고 11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8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은 S에 포함되는 게 0이 있고, 그리고 이제 8이 있고, 나머지는 S에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8 옆에를 봤더니 얘는 10이에요. 그리고 얘는 9고 얘는 11이에요. 그래서 S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제일 짧은 게 9가 이제 제일 짧은 거죠. 그러면 이제 9를 이제 S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 8, 9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는 이제 8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세 개의 점이 S에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무한대하고 숫자가 뭐냐면, 이 무한대는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엣지는 있지만 벌텍스 요까지 가는 거리가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대였다가 여기가 이제 이제 여기 체크가 되면서 여기의 길이는 8, 9, 1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다시 이제 이 8을 잡아서 10을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10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9인데 아직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10이고 9에서 또 연결되는 건 이제 12. 이쪽이 10이니까 12로 연결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 개는 포함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여기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13, 5, 12에서 또 가장 짧은 걸 포함시키면 이제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포함되는데 거기서 나가는 걸 봤더니 11, 13, 12가 되면 11이 가장 작으니까 11이 또 선택이 돼서 이쪽에 포함되면 이쪽 정점이 포함되면 11이 되는 거고, 11에서 연결된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8이고, 그리고 여기 바깥에 나가는 건 12이고, 그러면 이제 더 짧은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8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8의 입장에서 이제 짧아진 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쪽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7이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구하면 이런 형태의 트리 구조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프림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림 알고리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학부 때 알고리즘 과목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프림 알고리즘이 그리디 알고리즘으로서 하나씩 가장 짧은 경로들을 추가해 나간 알고리즘이다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잘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한 거랑 약간 달라진 거는 상관없어요. 이 S를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구체화한 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엑스라 민하고 해서 이제 표현한 거고, 여기 이제 릴렉세이션이라는 거 나오는데 별건 아니고 이 그 점의 가중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무한대였던 게 뭐 9로 바뀐다든지 8로 바뀐다든지 노드의 값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노드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걸 그냥 릴렉세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밸류 업데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알고리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 그거 유사하게 우리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이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도 프림과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프림 알고리즘은 하나의 노드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점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의 노드로 뻗어가면서 최소값을 구하는 데 반해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보게 되면, 어,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벌텍스의 집합이 여러 개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개의 추리를 지속해서 합쳐져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이미 시점에 그 여러 개의 트리가 산재하고 있는 개념이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단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타겟팅 되는 신장 트리 T에다가 처음엔 공집합을 넣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똑같이 예제를 만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 지금 이게 V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T 만들어 나갈 T는 아직은 공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initialize and set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합이 만들어진 거죠.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집합을 각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ort edge set을 한대요. sort edge set을 해서 small list weight를 가진 것부터 여기서 예를 들어서 3, 9, 5, 7, 2 이렇게 되면 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 3, 5, 7, 9 이렇게 솔팅이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while 한 다음에 the number of edges in T에 있는 게 n-1보다 작을 때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최대 엣지 수는 n-1이잖아요. 그때 동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이제 가장 작은 엣지를 Q로부터 빼간대요. 빼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 엣지가 다른 셋에 있다면 그거를 합치는 거예요. 하나를 합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합친 부분을 포함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2, 3, 4인데 여기에 지금 2가 있죠. 이게 가장 작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당연히 처음 초창기에는 D하고 E가 다른 셋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D가 있고 E가 합쳐지고 얘네들 사이에 연결된 E라는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거의 서양 시간에 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프림 알고리즘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되면 아마 예제는 거의 동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엣지 입장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죠. 가장 작은 값이 5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노드라고 이쪽 노드가 있고 여기 이제 5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셋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이제 가장 작은 걸 구하려고 봤더니 5 다음에 가장 작은 건 7이에요. 여기 7. 그래서 여기 셋이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셋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또 가장 작은 걸 봤더니 8이겠죠. 여기 8 있고 여기 8 있고 여기 8이 있네요. 이쪽에서 이제 임의로 고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임의로 여기가 골라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셋이 3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 숫자를 봤더니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아직 여전히 8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8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8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이번에 임의로 이쪽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쪽 고른 상태에서 이렇게 8이 만들어져서 셋이 3개이긴 한데 한쪽이 3개짜리 엘리먼트를 가진 걸로 커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또 남아있는 것도 여기 11이고 여기 13이고 여기 12가 남아있고 여기 9가 남아있고 여기 14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작은 거 9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를 고른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드디어 이제 2개 따로 있던 셋이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게 지금 이쪽에 11, 이쪽에 12인데 11이 더 짧죠. 따라서 11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미니멈 신장 트리가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다르지만 아까 프림에서 나온 모양이랑 거의 유사한, 거의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게 이제 최적이다, 이게 신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우리가 안정성 정리, 스테빌리티 theorem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theorem 정리라는 것은 그 S하고 그리고 그 V에서 S를 뺀 뭐 이런 arbitrary partition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때 이제 그 UV가 보게 되면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각 그 미니멈 웨이트 엣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엣지라고 하자. 그러면 이 가장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 UV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이제 스테빌리티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 솔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토폴로지 솔팅이라는 것도 이제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개념적으로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이제 위상 정리. 근데 위상이란 것도 참 애매해요. 한국말이. 하여튼 위치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토폴로지 솔팅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을 보게 되면 방향성 그래프인데, 방향성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방향성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이 토폴로지 솔팅이라는 것은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솔팅이라는 것은 모든 점을 나래비 세우는 거, 이너 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데서 y로 이제 h가 갈 때 이 x가 y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떤 다이렉티드 그래프에는 이러한 이제 솔팅을 하는 순서가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개 있는 그걸 어떻게 솔팅을 할 거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A, B, C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B, A, C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어떤 토폴로지 솔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포함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A하고 B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고 하나표가 C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C도 무방하고 B, A, C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 선호 관계는 이제 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있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솔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A, B, C가 있고 그래프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G가 있고 이렇게 있고 E가 있고 F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솔팅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가 없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G라는 걸 보게 되면 G는 사실 A랑은 별 관련이 없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별 관련이 없고, 그리고 A는 A로 들어오는 진입란이 없어요.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거는 A하고 B, D가 있으니까 A에서 D로 가고 A에서 B로 가고 A에서 B로 가거나 A에서 D로 가는데, 얘 B하고 D도 사실 선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의로 이렇게 솔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솔팅할 수도 있고, 여간의 앞에 있는 그래프에서의 그 방향성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솔팅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솔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A든 B든. 여기서 보게 되면 토폴로지 솔팅을 보게 되면 일단 n개의 벌텍스가 있을 거예요. n개의 벌텍스가 있을 때 일단은 벌텍스 U를 고르래요. 이 U는 어떤 U냐면 no entry 엣지래요. 그러니까 no entry 엣지라는 것은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without cycle.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A로 가게 되면, 그러면 다 엔트리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사이클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시작 진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no entry 엣지인 vertex U를 고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AI에다가 U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배열이 이렇게 배열에 솔팅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U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벌텍스 엣지랑 그리고 벌텍스 U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A, B, C 이런 형태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가 지금 엔트리 포인트가 없어요. 얘를 뽑든지 그는 임이겠죠. 얘를 뽑고 근데 얘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간 거예요. A가 들어가면 얘를 이제 날리는 거죠. 얘도 제거하고 모두 같이 제거하냐면 C로 가는 이 화살표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BC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얘가 엔트리 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B를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도 지우고 나면 C만 남게 되는데 C도 자신으로 진입하는 게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시점에서 배열에는 이제 잘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 이제 라면 끓이는 예제를 보고 있죠. 그래서 불을 켜고 물을 붓고 라면을 넣고 계란을 푸는 거 그리고 봉투를 여는 거 그다음에 쑥을 넣는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처음에 월얼부터 물 넣는 것부터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맨 위에는 이제 월어가 있겠죠. 얼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진입로가 없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서 그냥 얘를 이제 임의로 집어넣은 거죠. 이거 다 없애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기서 오픈도 없애게 되면 오픈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없애게 되면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나면 라면하고 숲은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뭐 라면을 넣고 숲을 넣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액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솔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DFS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위성정렬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이 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단 경로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최단 경로 파트를 한번 보게 되면 최단 경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단 경로 구하기, 즉 아까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또 했지만 A부터 B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을 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게 되면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 있는 그래프에 엣지에 대한 웨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무방향성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 A, B, C 해서 이렇게 무방향성 그래프가 있다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양쪽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두 벌틱스 사이에 가장 짧은 경로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엣지의 썸이 최소인 거를 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거기에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뭐냐면 엣지의 썸이 네거티브라면 마이너스라면 그러면 문제는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또 한번 개념을 좀 간단하게 보는 정도에서 보시면 솔티스트 패스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나오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프림 알고리즘이랑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약간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작업을 할 때 그 웨이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은 웨이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을 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벨맨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벨맨포드 알고리즘은 네거티브 웨이트는 허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랑 벨맨포드 알고리즘이랑 서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이클이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네거티브 사이클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거는 지금 엣지 A에서 엣지 G로 가는 어떤 일정한 경로를 찾는데 얘네 둘이 쓰이는 건데, 그게 아니고 모든 점들의 서로 간의 해당 경로를 구하는 것으로는 다시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여기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다이스라 알고리즘이 프림 알고리즘 앞에서 봤던 그 육신적인 알고리즘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단 전제는 모든 엣지들이 논 네거티브 웨이트가 마이너스 아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는 뭐 간단하게 그냥 뭐 A, B, C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뭐 이제 이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프와 엣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제 연결하고 3, 7,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R은 스타팅 버틱스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최단 경로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S는 set of vertex인데 처음에는 이 S에 공집합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S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V는 주어진 점이에요. 그래서 V의 모든 주어진 점에다가 값을 넣는데 값을 뭘 넣냐면 무한대를 넣는데요. 즉 A도 무한대, C도 무한대, B도 무한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가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미 이제 목적지 점, 시작점이 있겠죠. 시작점에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에다가 0을 넣는다는 건 얘가 무한대가 아니고 0으로 바뀌게 되죠. 0을 넣고 그래서 뭘 하냐면 S가 V가 아닐 때까지, 지금 V는 S가 공집할 때 얘는 A, B, C겠죠. 그래서 S가 V를 모두 다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데, 뭘 하냐면 U에다가 그 D에서 시작해서 가장 짧은 걸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A에서 봤을 때 이쪽은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7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짧은 3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요. 가장 작은 거를 U에다 넣고, 그리고 S에다가 U를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지금 U, X라민 V. 예, 헤딩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S에 이 U라고 하는 게 U로부터 커넥션 되는 건데, U라는 게 엑스트라 그럼 여기서 이게 아니고, 여기, 죄송해요.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여기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잖아요. 딴 데 무한대고. 그러면 이제 얘 A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S에 A를 지금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리고 S에 인접한 모든 것 중에서, 모든 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B하고 여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점 중에서, 즉 U에서 연결된 모든 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DU 플러스 WUV를 한 것이 DV보다 작을 때, 이제 이것으로 릴렉세이션, 즉 값을 업데이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A가 지금 들어간 상태고, 여기서 지금 3하고 7이 있고, 여기 이제 BC가 있는데 BC가 지금 무한대로 있잖아요. 무한대로 있으면 얘는 아마 3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 무한대가 C는 7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여기서 무한대에서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작으면 당연히 이제 얘네들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7은 보게 되면 여기 3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7이 7보다 5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런 구조를 다익스트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이랑 거의 같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조금 달라지는, 프림 알고리즘에서 달라지는 경우는 이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이 시작점,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짧은 경로들로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이 좀 달라지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임의의 점에 0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0에서 보게 되면 이제 0에서부터 이제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노드에 주어지는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값을 다시 포함을 시키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엣지를 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된 값들 중에서 또 가장 짧은 값들을 이제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제 크루스터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이고, 뭐 여기 3이고, 뭐 이렇게 1이고, 이런 상태에서 1이 가장 짧아서 이게 포함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프림 알고리즘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 다이스라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를 이제 좀 볼 건데, 보게 되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엣지 음의 값도 허용한다. 이 부분이 이제 다이스라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한번 보게 되면 벨먼포드 알고리즘은 일단 초기화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점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포문을 돌려가면서 i가 1부터 n 그러니까 벌텍스까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그 엣지 셋에 있는 각각의 엣지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이 비교를 하면서 짧은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넣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끝나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이제 네거티브 사이클을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음의 결과를 포함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8이 있고, 무한대로 있는 부분을 임의의 0과 각각의 무한대에서 엣지의 이제 길이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상태에서 이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값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일단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땐 8이었지만 이미 새로 추가된 거랑 연결된 네이버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음에 마이너스 15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8이 아니고 마이너스 6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점들하고 연결된 부분에 다른 노드들의 파생 노드들도 무한대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준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다시 마이너스 7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을 통해서 이 19라는 것이 다시 그 다음 스텝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12에서 다시 연결된 부분으로서 이 12도 업데이트가 돼. 4에서도 또 연결돼 있고, 그래서 12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는 19, 12, 12가 됐는데, 가만히 봤더니 6에서 이쪽으로 또 화살표가 4가 있어서 이게 이제 요거보다 더 작은 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 노드로 가는 길이에서. 그래서 19가 16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를 하면서 점점 더 짧은 쪽을 찾아 나간다라는 부분이 이제 벨포드 알고리즘에서의 마이너스의 엣지를 포함한 그런 결과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A의 엣지에서, 아니, A라는 점에서 B로 가는 것에 대한 최단 거리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랑 벨먼포드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이제 리뷰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A에서 뭐 D로, A에서 X로 가는 A의 점에서 다른 경로로 가는 솔티스가 아니고, 모든 점 사이의 솔티스 디스턴스를 한꺼번에 찾자라는 이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쓰이고, 혹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쓰인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애플리케이션 이끄잼별이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정점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웬만포드 알고리즘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정의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DIJK를 정의를 하자라고 돼 있어요. DIJK라는 것은 뭐냐면 vertex VI, VJ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인데 이제 그 작은 경로라는 것은 through only rows belonging to vertex set 즉 vertex set이 V1, V2 해서 VK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V1이었는데 그 다음엔 V1과 V2 그 다음에는 V1과 V2와 V3 이렇게 이제 자꾸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 뭐 어디랑 닮았죠? 다이나믹 알고리즘이랑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기존에 쌓였던 정보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다이나믹 알고리즘처럼 기존 결과 대비 이제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장 짧은 경로라고 하는 I에서 J로 가는 K의 벌텍스를 거쳐서 가는 이 가장 짧은 경로라는 것은 K의 벌텍스가 없을 때는 그냥 여기가 I가 있고 여기가 J가 있으면 이 사이에 엣지 WIJ가 그 값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K가 1보다 크면 즉 경로가 얘네 두 개의 점 외에 또 더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IJ K-1 이나 요거나 혹은 사이에 어떤 경로를 낀 것의 위치라는 거죠. 즉 이제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DIJ의 K-1 즉 벌텍스 지금 K의 벌텍스를 할 때 그 벌텍스 안에서 가장 짧은 최단 경로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새로 추가된 K가 있고 이 K를 I에서 K를 새로 추가된 K를 통해서 J를 가는 경로. 그래서 요 경로 혹은 이 경로 둘 중에 하나 중에서 가장 짧은 거 미니멈. 비교해서 짧은 것을 이제 계속 선택을 해 나가면 모든 점들 간에 가장 그 짧은 경로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드 월샬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는 그냥 초기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K가 0일 때 모든 이제 엣지 웨이트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알고리즘은 여기에 이제 메인이 있는데 K는 이제 하나부터 점점 증가하는 다이나믹 알고리즘으로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J가 1부터 N까지를 해서 계속해서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업데이트하는 거는 지금까지 구한 값과 K가 추가됐을 때 구한 값 중에서 미니멈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포문이 3번이 돌아가니까 이제 N3 V의 수에 세제곱되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게 지금 모든 벌텍스에서의 솔티 스페이스를 구하는 데서는 가장 짧은 경로다, 짧은 계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제가 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의 최단 경로, 그러니까 즉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의 방향성 그래프의 최단 경로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리니어 타입에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방향성 있는 그래프예요. 방향성 있는 그래프에서 가장 짧은 거인데 지금 아까 봤듯이 ABC가 있어요. ABC가 모두다 이제 속해져 있는 거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경로는 이제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은 ABC의 토폴로지 소팅을 먼저 하래요.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뭐 A, B, C가 B가 없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A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토폴로지 소팅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토폴로지 오더로 U를 이제 체크를 하래요. 그래서 U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뭐 이제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예제를 보면 쉬우니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노드가 있는 그런 그래프에 이제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폴로지 솔팅을 했더니 얘가 진입점이 없어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걸 벌써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사각형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시작점을 보게 되면 시작점은 그냥 0으로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작점 0으로 놓고 여기서 가는 이제 가장 짧은 최단 경로들을 구하는데 얘는 0으로 놓고 그리고 사실 얘가 뒤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보게 되면 앞에 부분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해요. 얘에서 가장 짧은 경로들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없긴 한데 이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변동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이 0이라고 주어진 걸 가지고 이 무한대인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쪽은 7이니까 여기 이제 7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쪽으로 하니까 얘는 3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3, 여기는 7, 그리고 또 연결된 이쪽은 5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가장 짧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3에서 또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한대로 된 쪽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 경로가 3에 4니까 요까지 가는 경로는 요 처음 사각형에서 요 마르모꼴로 가는 경로는 7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하트 7로 가게 되면 하트 7에서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쪽은 5니까 1에서 5니까 별 차이 벌써 이미 정해졌고 7이었는데 지금 이쪽은 지금 7이었는데 7에서 마이너스 2로 가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빠져서 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5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원래 이쪽으로 가는 건 5였는데 이쪽에 가는 방향성을 봤더니 5가 아니고 2로 줄어들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사각형 위치에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들의 모든 값들을 각 노드의 값들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예제에서 보여주는 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지는데 마지막 이제 포인트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섹션이에요. 그래서 그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를 이제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는 게 뭔지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for every pair of vertex in direct graph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쪽으로 방향성이 있으면 이거는 강하게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디렉티드 그래프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근데 이제 A가 B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B가 C로 연결돼 있고 C가 A로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도 있고 B에서 이렇게 돌아서든 A로 오는 경로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strongly connected 된 그래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의 파셜한 이렇게 연결된 strongly connected 파셜 그래프를 우리는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A에서 B로의 방향도 있고 B에서 A로 이 방향도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쉽게 판별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그 그래프 G에 대해서 DFS를 이제 Depth First Search죠.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하래요. 수행을 하면서 그 Depth First Search에서의 completion time을 계산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G의 모든 엣지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래요. 방향을 바꾸어서 뭘 만드냐면 G에 반대되는 버전 GR, 그래프의 GR, 리버스죠. 그래프 리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리버스 그래프, 그렇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시 GR에 대해서 DFS를 이제 수행을 하래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냥 단순하게 DFS는 아니고 이 DFS의 시작점을 정하는데 그 시작점이 이 1번에서 정한 것 중에서 그 이 completion time F가 가장 큰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separated 그 partial tree 각각을 리턴을 하면 그게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지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있으니까 요게 되면은 이제 서로 순환이 가능한 어떤 노드에서든 순환이 가능한 그런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로 나눠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의 strongly connected component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몇 개의 서로 순환 가능한 그래프가 있는지인데 눈으로 딱 보기에는 사실 좀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되면 A점에서 여기를 이제 시작점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을 잡았고 이제 1을 잡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거는 진행 방향이죠. 그래서 순서를 넣은 거예요. 여기 두 번째 2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4 진행을 했어요. 근데 4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변에 뎁스 퍼스트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는데 없죠? 그러면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연결이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얘를 봤더니 얘는 또 이제 연결된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건 없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없는데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 이렇게 5번째로 가게 되는 거죠. 5번째 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방향이니까 그 다음 6번째 방문되고 그 다음 7번째 방문되고 이렇게 그리고 8번째 방문을 하고 났더니 또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왔는데도 이제 빈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서 1위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고 이제 얘에서 봤더니 이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10을 연결하고 이제 순환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G에 대해서 DFS의 순환은 다 끝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버스 모든 방향이 반대인 GR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GR에서 뭘 하냐면 가장 보게 되면 컴플리션 타임, 즉 방문을 맨 마지막에 한 것을 이제 시작 노드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문을 가장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시작해서 10을 방문했죠.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얘가 돌아와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늦게 방문한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이제 GR 노드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R 노드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뎁 설치를 해야 되는데 10을 봤더니 10은 나가는 노드가 없어요. 나가는 엣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그래프 하나 이렇게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없어진 상태에서 그럼 얘가 날라갔으니까 그 다음으로 방문된 걸 봤어요. 그 다음으로 방문된 걸 봤더니 여기서 갔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얘 쪽에서 나가는 건 이미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진 뒤고 얘 쪽에서는 다시 나가는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rongly connected 하다,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하나 이렇게 이제 각각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얘 이제 다 제거가 나면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방문한 게 뎁스 설치로 왔으니까 8이 이쪽이 가장 늦게 이제 방문한 위치죠. 그러면 얘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뎁스 퍼스트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쪽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스트롱글리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3, 1, 2가 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늦게 방문한 것을 찾아서 그래서 다시 여기서 나가는 걸 통해서 스트롱글리 컴포넌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G의 depth first search, 그 다음에 GR의 depth first search를 두 번을 하게 되면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를 다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증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노드 벌텍스 VNW가 이제 같은 그 같은 strongly connected 컴포넌트에 있다라는 것은 VW가 그 스텝 3에서의 DFS에서 같은 트리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붙어 있어요. 근데 뭐 딴 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읽어보려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는 이제 존재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벌텍스 V에서 W로 가는 경로가 존재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W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존재를 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결국 이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모순이 생겨서 결국은 존재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증명으로 쭉 책에 적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이제 했는데 네, 제가 빨리 한다고 빨리 했는데도 1시간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그래프에서도 한 문제씩 풀어오기로 했었죠? 그래서 각자 풀 문제를 일단 적어놓고,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죠? 김지연 씨부터 할까요? 10번 문제 주겠습니다. 김지연 학생.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1번 문제 풀어도 되나요? 1번 문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동 씨? 2번 문제 하겠습니다. 네. 3번, 저기 김태환 씨? 3번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힘든가 봐요. 자, 류희정 학생? 제가 4번 하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그냥 쭉 하네요. 박두대 씨? 5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배창희 씨? 배창희 씨 오늘 안 들었나요? 15번 하겠습니다. 15번. 네, 좋습니다. 15번. 자, 그 다음에 이영섭 씨? 6번 하겠습니다. 6번이요. 네. 장혁 책임님? 8번 하겠습니다. 네. 조이태 씨? 5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늘 저기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그리드 알고리즘은 훨씬 내용이 적으니까 그 내용하고 여러분들 숙제 한번 발표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